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분양가 중개인데요.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스피드 분양가 중개도 15탄인데요. 어디냐? 대전 르에브 스위첸 1, 2단지입니다. 1, 2단지가 같이 분양을 합니다. 서울 촌놈 시리즈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서울 촌놈 시리즈 저희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 영상들이 첫 번째부터가 대구였어요. 그죠? 대구 버마이파크. 물론 그 당시에 10억이 넘는 분양가였는데 대구 버마이파크가 그 당시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이걸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명덕 이편한 때문에 대구 중구난구 쪽 수원구 아닌 쪽이 들어가는 명덕 이편을 다루면서 들어봤더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분양도 잘 되고 많이 올랐죠. 범팍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명덕 이편한도 수성구가 아닌 지역인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드파인 광안을 얼마 전에 걔는 거의 12억에 분양했는데 걔도 제가 영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걔도 잘 됐습니다. 여하튼 서울 촌놈 시리즈들이 그래도 잘 찍어주고 있는데 거의 모든 도를 다 돌았어요. 강원도는 원주 우미리를 한번 다뤘고 호남 쪽은 이제 전주 에코시티를 한번 다뤘죠. 그 다음에 충청도는 제가 지난번에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완판은 다 된 것 같아요. 청주에서 걔가 랜드마크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여하튼 대전을 처음 찾아왔습니다. 분양가 중개에서 처음 찾아왔는데 르에브 스위첸이라는 단지를 다루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전 부동산 시장을 다뤄야 되고 특히나 대전을 다루려면 어딜 다뤄야 됩니까?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 우리 세종을 빼놓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세종에 들어가는 단지도 다루게 되겠지만요. 오늘은 그래서 르에브 스위첸을 다루면서 개략적이나마 대전 전체적인 얘기와 그 다음에 세종 얘기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촌놈이 하는 거니까 대전분들 보시기에 좀 부족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울 촌놈 시리즈 장점은 그거죠. 이전 시리즈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다 보면은 주관적인 감정 같은 게 많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던 곳이니까. 그리고 흐름을 갖다 대충 봐왔기 때문에 저게 뭐 저 정도로 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잖아요. 서울 촌놈이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을 전달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건 무조건 대전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는 데만 이 영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르에브 스위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뭐냐? 공상에서 희망, 동경으로. 이게 뭐냐면 이 단지 이름에 르에브가 붙잖아요. 스위스는 이제 KCC 건설에서 만든다는 얘기고 앞에 르에브가 붙는데 르에브가 프랑스어 같아요. 그 뜻이 이상, 꿈, 동경 좋은 뜻도 있고 환상, 망상, 공상 이런 의미로도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상에서 희망, 동경으로. 사실 이 르에브가 대전 원도심 쪽에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에요. 대흥 2구역에 이제 재개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나긴 시간을 인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들어가게 되는 단지일 뿐더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28년을 기다렸다 라고 써놨습니다. 대전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텐데 대전 전철 2호선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이제 트램인데요. 1호선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북서 지역에서 남동 지역 쪽으로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서울처럼 2호선이 순환 노선으로 이 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트램도 28년을 기다린 거죠. 대전 지하철 2호선으로 검색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대전 분들은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고요. 28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준공이 되게 되죠. 준공도 28년인가? 2028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공상, 일종의 환상이었던 단지죠. 공상에 머물렀던 위치에 아파트 단지가 제 생각에는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지고 어쩌면은 추후에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에브란 말에서 따왔습니다. 공상에서 희망, 그리고 동경으로 이렇게 한 줄 평입니다. 자, 일단 르에브 스위첸 1, 2단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봐야죠. 일단 뭐 1순위 청약은 다음 주에요. 22일 날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16일 날 찍고 있거든요. 특공은 21일 날 있겠죠. 자, 일단 역세권이라 써놓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어요. 일단 대전 중구청역, 대전 1호선 있고요. 근데 빨간색은 이렇게 놨습니다. 대흥역, 대전 2호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램인데 28년 예정입니다. 그 바로 앞이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특히나 대전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거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대전이 여기 있고 세종이 이 왼쪽 위쪽에 있죠. 대전을 확대해서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전부 대전청사랑 대전광역시청, 여기가 그 유명한 둔산지구입니다. 그 둔산지구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 서대전역 보이시고 대전역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에
약간 대전역 쪽에 붙어 있죠.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분양 좀 보이시나요? 위성비를 끄고 보시면 여기입니다. 하나팬들, 제가 썸네일에다가 하나팬들의 성지를 하는데, 왜냐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있고요. 내년에 들어가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들어가는데 그 길 하나 건너편에 들어가는 게 르웨브 스위첸입니다. 하나팬들은 여기서 직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야구장 위치에 옮겨줘서 망원경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하나팬들은 잘하는 위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돼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대전 1호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넓게 보시면 여기가 대전 둔산지구 정부청사 있는 곳이고 시청 있는 곳, 이쪽이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바로 앞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게 1호선입니다. 요 초록색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요 노란색으로 좀 보이시나요? 2호선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순환선입니다. 이렇게 얘가 2호선입니다. 트램인데 얘가 들어가게 돼 있고 28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 르웨브 스위첸이 요 중구청역이 좀 가깝거든요. 그나마 여기부터 거리를 재보면 단지 이쪽 중심에서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1km 조금 안 되는 거리, 대략 15분. 도보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요게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보여드렸죠. 2호선 순환선이 생기는데 트램이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요쪽 서대전 내거리 쪽 거쳐갖고 요쪽에 대상가 지나서 대흥역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딱 여기 들어옵니다. 바로 단지 앞에 들어옵니다. 여기 같이 개발되는데 단지 바로 앞에 2호선 여기 28년도에 신설됩니다. 왜 생기겠어요? 이 단지 때문에도 여기도 주거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생기지만 바로 얘죠. 하나생명, 하나이글스,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따라서 추후에 대흥역으로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바로 코앞에 단지 앞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오히려 대응을 해놓은 거예요. 현재도 중구청이 있습니다. 중구청역 1호선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1km 남짓이기 때문에 걷기 좀 그런데, 얘가 27년 9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형역 2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역세권이 맞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냐? 제가 촌놈 시리즈에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방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1km 정도 된다? 그냥 역세권으로 쳐줍니다. 네, 지방이고, 지방은 이제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간 거리가 짧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둔산지구 쪽인데 여기서 역거리가 600m 정도예요. 그래서 1km 하면은 어이씨 역보다 멀어, 뭐 도보가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면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2호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대수는요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형 2구역 재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은 좀 복잡하죠. 요 두 단지 앞에서 1278세대가 들어옵니다. 단지는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죠. 1200세대.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870세대. 항상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이 많아요. 근데 얘는 1, 2단지를 갖다가 같이 지금 분양하거든요. 1단지보다 2단지가 좀 더 큽니다. 1단지는 440세대 중에서 319세대, 2단지는 840여 세대 중에서 561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29층짜리 고층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70세대 자구규모가 아니죠. 따라서 대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7년 9월 예정입니다. 딱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입주 기간이고,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7년, 28년은 지금 금리 인하되기 시작했잖아요.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떨어지는데 1년 걸릴 거고, 곧장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긴 힘들다 그랬죠. 저점 찍는 데만 1년 걸리고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나야지 전고점에 못 간 애들이 그 기간 동안 이제 좀 오르면서 그 후에 대세 상승 같은 게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딱 3년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시기다. 금리도 인하돼 있을 거고 그로부터 안정기 지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얘도 그 기간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분상료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재당첨 제한 넣고 거주음도 없어요. 좋죠.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전매도 6개월이다. 전반적인 이런 조건은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59하고 84형이 있고 2단지 같은 경우는 110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3개가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각 단지별로 나와 있는데 분양가나 뭐 옵션 같은 데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좀 더 큰 단지 2단지 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급구에 보시면요, 59 2단지 기준입니다. 59 같은 경우 A형이 있는데 저층 1층 4억부터 시작해서 10층 이상 고층은 4억 2,900이니까 4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에는 A, B 두 형이 있는데 대략
5.4억에서 8억까지 나갑니다. 그죠?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대형 한 44평 정도 되겠죠. 110평인데 110평이면 44평 중대형이 되겠죠. 얘는 2층부터인데 7억 3천에서 7억 6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이제 8사형 중심으로 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세대수도 꽤 있어서 일단은 다 적어드렸어요. 59형은 4억에 4.3억, 84형은 5.4에서 5.8억, 110평은 7.4에서 7.6이다. 근데 이건 뭐예요? 기본 분양가잖아요. 그럼 옵션이나 이런 게 붙는데 일단 확장비는 공본에서 확인했는데 59형은 1,800 정도, 84형은 2,400. 다만 요거는 타입에 따라서 100만 원 차이 정도 납니다. 그다음 110평은 2,700이다. 일단 확장비는 수도권 기준으로 대략 요즘 84형 기준 2,000에서 2,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민영 같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평범하게 나왔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기 기준으로 해서 650에서 타입에 따라서 720입니다. 이것도 뭐 최근에 5기 기준 950까지 가니까 한 평범한 수준 정도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옵션이 있는데요. 59형이 제가 1,500이고 84가 오히려 적어요. 1,300. 110평도 적습니다. 59형보다 1,400으로 적어놨어요. 옵션이 왜 이렇게 싸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끔 보이는 모습인데 기본 무상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얘 지금 옵션, 유상 옵션 가격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무상 옵션이 상당히 좋게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옵션 가격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주방만 좀 해도 1,000만 원 돈 나오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근데 유상 옵션이 요 가격대에 나왔다는 건 거의 웬만한 거 기본 무상 옵션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발코니 확장 금액이고요. 유상 옵션이 있는데 무상 옵션은 일단 뭐가 제공되느냐? 5구나 84 같은 경우에 주방 팬트리라든가 김치 냉장고 장, 냉장고 말고 냉장고 들어갈 자리 장 요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팬트리를 넣어서 수납 기능 강화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와이드 다이닝 즉 식탁 공간을 늘려주고 대신 팬트리는 작은 거 넣어주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상이에요. 다만 59형은 팬트리나 냉장고 넣어주는 거는 무상인데 프리미엄 키친으로 올리게 되면 유상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게 유상 옵션 품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구 및 마감재 가전에 써있죠. 그리고 59, 84, 110평 이 2단지라서 110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중문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 아트월, 주방벽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히든도어라든가 59 같은 경우에 84형의 경우에 이런 거 히든도어라든가 대형 드레스룸이라든가 아까 프리미엄 키친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무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요 밑에 거는 가전이거든요. 가전은 어느 단지에서나 제가 다 빼죠. 왜냐면 들어갈 때 직접 구매하시는 게 더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서 어느 단지나 빼는 거고 요 위쪽이에요. 유상 옵션이 있는 게. 따라서 중문, 아트월, 주방벽체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본 옵션으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유상 옵션을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유상은 다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단지의 정말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약금이 5%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대전이 지금 부동산 정고점에서 내려와서 상승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아직. 그러고 세종 쪽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건 자체를 좋게 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이 옵션들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희가 항상 말하는 실질적 분양가인데 59형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에어컨에 요거 다 합하면은 대략 4천 정도입니다. 옵션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랬을 때 4.4에서 4.7. 84형 같은 경우에 기본 분양가 얘에다가 옵션을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예요. 빠지는 거 없이. 근데 얘는 아까 옵션이 더 쌌어요. 59형보다 무상이 더 많이 제공돼서 따라서 얘도 5.8에서 6.2억 110평 아무래도 지방은 오히려 대형이 인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도 보시면 옵션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확장비나 다른 것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 7.4에다가 5천 정도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7.9에서 8.1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층 고층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우리 110분 보시면 그렇죠? 평면도는요. 저는 어차피 뭐 입지 같은 거 뒤에서 분석하는 게 중심이죠. 평면 같은 건 잘 평가 안 하고 다른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올리셔서 59 같은 경우에 A형
59 A형 같은 경우에 뭐 3B라는 게 좀 그렇죠. 수도권은 보통 4B 나오는데 여하튼 3B 판상용으로 나왔고요. 59B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타워형이죠. 네, 이렇게 나왔고 84 이상을 좀 지방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84 A형 같은 경우에 4A에 맞통풍 가능하고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현관에 신발장 말고 현관 팬트리도 제공되고 아까 주방 팬트리도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거 와이드로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주방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 공간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84B 같은 경우에도 현관 팬트리하고 복도 팬트리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주방 팬트리가 아니라 얘는 복도 팬트리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고 대신 주방 쪽은 이쪽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A형에 비해서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왜냐면 얘는 주방 위치도 딱 보면은 대면에서 뭐 먹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만한 이런 거예요. A형에 비해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식탁 구성이 그잖아요. 같이 모여서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애들이 크면 같이 안 먹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0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죠. 뭐 드레스룸도 전부 다 잘 빠져 있고요. 각 평형마다 팬트리 같은 거 많이 신경 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형에 대해서 저는 많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무난하다, 잘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평면도는 무난한데 사실 복도 팬트리랑 현관 팬트리 같이 있는 거 보면은 평범한 것보다는 잘 나온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분양 소개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 평면도 갖고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 주는데요. 얘는 1, 2단지가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1단지가 400여 세대, 2단지가 800여 세대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1단지 커뮤니티거든요. 보시면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GX룸 같은 거, 이쪽 뭐 샤워하고 화장실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 같은 거 여기 포커스존이라고 해놨는데 1인 도서관 같아요.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지가 조금 더 크죠. 네, 스테디수가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도서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포커스존,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즈 라운지가 하나 더 들어가주고 GX룸이나 피트니스도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 클럽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으로 치면 중규모 단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규모 단지에 들어갈 건 각각 잘 들어갔는데 다만 2단지가 크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커뮤니티는 2단지가 1단지보단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건 청약하실 때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죠. 주차는 제 생각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주차 대수 뽑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 분양가 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이 그래도 좀 더 낫긴 한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다 거의 1.25대에서 1.35대급입니다. 근데 얘는 1.43대거든요. 물론 1, 2단지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37대에서 1.43대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건 주차 전체 대수밖에 못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단지별로 청약하실 때 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대1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 집에 한 대는 거의 두 대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쁘지 않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대전에 오래된 단지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단지도 있는데 오래된 단지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요. 사실은 이 주차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단지들을 찍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최근에 대전에 들어간 그래도 신축 쪽에 들어가는 단지들도요. 얘보다 못한 단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주차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교육인데요. 교육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흥초, 대전 중, 여중, 그 다음에 대전고 캠퍼스 단지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던데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대전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스위첸이. 근데 바로 옆에 대흥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초품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차원길 하나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대전중, 대전고가 있고 대전 여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즉 요즘 뭐 초품화라는 말은 다 아실 텐데 얘는 초중 고품화입니다.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뭐 대전고등학교나 대전중학교 워낙에 유명하죠, 그렇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고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100년이 넘은 학교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대전중고가 1917년과 1918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흥초는 1930 몇 년도에 이제 했던데 셋을 갖다가 몇 년 됐나 더 해봤더니 합해서 요 세 학교 합해서 299년 내년이면은 302년이 되겠죠. 새 학교가 얘네 새 학교의 역사를 갖다가 합쳐봤더니 얘네가 100년이 넘잖아요. 두 개가 얘도 거의 80몇 년 돼갖고 새 학교 합하니까 300년이 됩니다. 유서 깊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 보시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운동장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명문이죠. 명문 대전에서.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둔산지구에 한밭초등학교라든가 그쪽에 있는 학교들 좋아요. 그거보다 높다 좋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대전분들 다 잘 아시겠죠. 대전고등학교나 대전중학교 위상이나 이건 제가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학원가
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둔산 쪽에 가장 발달돼 있겠지만 대전의 특징이 지방도시 대부분 그렇지만 이 거리가 이쪽에 대전 청사 있는데 둔산지구 중심에서 여기 대흥동에까지 5km 남짓입니다. 5km 남짓. 지방도시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서울은 강남 상구만 하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 끝 가려면 10km가 훨씬 더 넘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방은 거리가 멀잖아요. 따라서 학원 같은 거 이용하는 거 뭐 셔틀이 여기까지 다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램도 생기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특히나 튼튼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학원 같은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서대전 쪽 이쪽에도 단지들 많고 학원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따라서 교육적 측면은 대전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라 단지예요. 바로 앞에 대전중고가 있잖아요. 대흥초도 있고. 그래서 편의성, 원도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원도심에 재개발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위치 보시면 뭐 대전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대전역이고 왼쪽이 서대전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 전체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중심 상업지구 여기죠. 대전역. 구도심입니다. 여기부터 발달했으니까.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둔산지구. 대전의 강남, 대전의 반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크로바라든가 목련이라든가 이제 재건축될 단지들도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분홍색이 중심지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유성. 저희 같은 서울 촌놈들은 유성온천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죠. 그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도안지구다. 그 다음엔 어디 가야 됩니까? 세종. 북서쪽으로 상당히 길게 올라가면 세종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하튼 레브시이츠는 여기 들어가요. 이 원도심 중심상업지구의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이글스파크 바로 앞에. 중심상업지구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를 원도심의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편의적인 시설은 다 있어요. 중심상업지구인데. 근데 주거 측면에서 빌라라든가 재건축의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개발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편의성에선 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트고 편의시설이고 이런 것들에서 깔 게 없죠. 원도심은 마트든 뭐 상업적인 시설이든 어떤 다른 편의적인 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원도심들은 오히려 택지지구로 해서 원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데보다 편의성은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얘도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얘에 대한 기본 정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괜찮죠. 역세권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주차 같은 것도 빠지지도 않고 편의성은 당연히 원도심이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죠. 저희는 항상 84형 기준을 보는데 얘가 지금 다 때려박았을 때 옵션 다 때려박았을 때 5.8에 6.2로 나왔단 말이에요. 84형이 과연 얘가 괜찮은 거냐. 아무리 조건이 좋고 입지가 좋은 뭐예요. 너무 비싸면 문제가 되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거 해드리는데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착하다고 봅니다. 좋다라는 얘기죠. 들어가 봐야 될 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근거들이 있죠. 이제 대전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요 단지를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일단 왼쪽에 핑크색 톤으로 되어 있는 놈은 어디들이냐? 일단 대전의 중심. 대전에 있어서의 반포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91년도부터 94년에 주로 들어간 둔산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정부청사도 있고 대전시청도 있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도안지구에 최근에 들어갔죠. 14년도 정도에 들어간 것도 있고 21년 최근 것도 하나 따왔는데요. 이 도안지역이 대전의 서쪽 측면에 있거든요. 여기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 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쪽은 이번에 들어서는 스위치 나오고 직접적인 비교가 좀 가능한 놈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서대전 쪽에 있는 센트럴파크 2, 3단지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대전역 쪽에 있는 신흥 SK뷰 얘네들을 따왔어요. 하나는 구축이고 하나는 최신축인데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죠. 대전 센트럴자이 1단지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이쪽 파란색 쪽, 즉 르에브시첸의 근접 거리에 있는 놈들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놈입니다. 대전 센트럴자이 1단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위첸이 여기 보이시죠? 분양 중이라고 뜨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단지입니다. 여튼 경우에 들어간 거는 2013년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지금 10년 차 됐고요. 르에브가 27년에 들어가니까 대략 구축 넘어가는 시기가 될 아파트예요. 여튼 경우에는 84 타입이 총 5개가 있는데 110A 타입 보시면요. 최근에 거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최근 들어 3개월 사이에 4억 6천, 4억 5천, 3억 7천인데 이거 1층이고요. 그 다음에 4억 5천, 4억 6천 요 정도 4억 7천도 있긴 했습니다. 5월 달에 요 정도고요. 다른 타입들도 보시면 거래가 뭐 좀 전에 봤던 A형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세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대략 A형의 시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단지에 있는 비슷한 평형들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4억 5천에 4억 7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리고 정고점은 6.1억이었던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단지는 신흥 SK뷰입니다. 2022년도에 들어간 신축인데요. 얘는 어디 있느냐? 여기가 르에브
레이브잖아요. 얘가 대전역이 여기 있거든요. 레이브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대전역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 대전역 쪽으로 1호선역들이 있어요. 대전역, 대동역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동역 근처에 신흥 SK뷰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개발지구 보시면 나오는데 2호선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2호선. 여기가 대흥역이었고 이쪽에도 여기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단지입니다. 즉 신흥 SK뷰 같은 경우에 대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호선 새로 들어서는 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신축. 지금 보시면 22년 4월에 들어갔습니다. 실거래가 보시면요. 몇 개가 뜨는데 얘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지금 7월 달에 5억 8,500, 그 다음에 5억 6천, 그 다음에 5억 9천, 5억 9,700. 거의 6억 가까이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5.5에서 6억 정도까지. 최근 들어간 신축 대전역 쪽에 그리고 1, 2호선이 WX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2단지인데 얘는 좀 오래됐어요. 2007년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7년에 레이브 스위첸이 27년도에 들어왔을 때 20년 차가 되게 되는 구축입니다. 얘는 어디 있느냐? 서대전 쪽에 있죠. 신흥 SK는 이쪽 대전역 쪽에 있다면 그 서대전역 바로 앞에 서대전 공원인데 최근 들어서 5억 6천 9백, 5억 7천 정도가 있고요. 다른 형 보시면은 7월 달에 6억 4, 9월 달에 6억 4천 정도에 찍힌 게 있고 3단지도 보시면 84형의 경우에 5억 8천이 10월 달에 찍혔습니다. 9월 달에도 있네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에서 6억 4천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정고점은 7.5억이었다. 즉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전 센트럴 자이 1단지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센트럴파크 2, 3단지 레이브신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란 건 서쪽이죠. 서대전역 쪽에 있는 센트럴파크 2, 3단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대전역 쪽에 신흥 SK뷰가 있어요. 연차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근데 얘네들 거래가를 보시면요 5.5억에서 6.4억 선으로 신흥 SK뷰하고 센트럴파크 2, 3단지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분양하는 레이브 스위칭이 어떻습니까? 5.8억에서 6.2억이란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즉 2007년도에 들어간 서대전 쪽의 센트럴파크랑 2022년에 들어간 대전역 쪽의 신흥 SK뷰 얘하고 비슷한 가격에 지금 분양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센트럴파크 2, 3단지 정고점에 비해서는 1.1억이 넘게 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201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15년 차 정도가 이제 나게 될 텐데 얘보다는 비싸게 나왔는데 얘 전고점과 비슷하게 즉 센트럴 자이 전고점과 비슷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얘가 싼 거냐 비싼 거냐 판단이 좀 힘들 수 있죠. 왜냐면 구축하고도 비슷한데 신축하고도 비슷해. 위치는 다른데.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2호선이 이제 28년도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 개통과 다 관련이 있는 단지입니다. 서대전역이 보이시죠? 서대전 내거리역에도 이제 2호선이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 지나치겠죠? 여기 지나칩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 있는 센트럴파크라든가 아니면 이쪽 신흥 SK뷰가 여기 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거리가 5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드린 건데 이 서대전 쪽은 단지도 꽤 들어가 있죠. 위성비로 보시면 이래요.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편의성 좋아요. 초중도 있고 고등학교도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2007년도에 들어간 구축입니다. 다만 얘는 지금 기존에 1호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자이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 1호선으로 거리도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당연히 저평가받고 더군다나 얘는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었죠. 얘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에서. 근데 얘가 들어가 주잖아 이제 대단지가. 그리고 얘가 재개발 단지라는 거는 주변에 재개발이 있을 거란 얘기죠. 찍어보시면 대형 2구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옆에 대형 4구역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부사동 4구역이라든가 대사 1구역 이런 놈들이 있어요. 즉 여기가 원도심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되는 건데 보시면 다 이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얘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시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정비구역들이 많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근데 지금 보시는 르에브는 그 시간이 걸려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도심 반개 시작에 해당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구축에 비해서도 서대전 쪽 이 구축에 비해서 눌려왔거든요. 가격이 딱 센트럴 자이 가격 보면 아시잖아요. 더 뒤에 들어갔는데도 낮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신흥역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 신흥 SK뷰 아파트에 비해서도 가격에서 보면 센트럴 자이 1단지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죠? 신흥 SK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얘네들한테 센트럴 자이 1단지가 밀려왔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은 1호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용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멀고. 근데 얘네들한테 2호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이브 스위첸이 이 센트럴 자이 1단지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거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싸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앞으로 추후에 계속 개발이 될 때마다 얘는 그 이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전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호선이 똑같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얘는 바로 코앞에 들어가주거든요. 단지 바로 앞에 들어가준 겁니다. 2호선이 여기 대형역이 생겼을 때. 반면 센트럴 2단지는 2호선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리는 조금 있죠. 그리고 신흥 SK뷰도 약 500m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단지 바로 앞이에요. 바로 코앞에 초역세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존 1호선만 갖고 했을 때와 2호선이 들었을 때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신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될 거다 라는 거 봤을 때 이쪽 서대준 쪽은 추후에 개발이 되겠지만 아직 연차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죠. 많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개발될 곳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요 가격은 주변 단지 요 세 개 단지를 갖다 봤을 때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왼쪽에 있는 놈들이죠. 둔산지구, 도안지구, 그다음에 사실 밑에는 세종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둔산은 91년도부터 94년도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단지가 많잖아요. 대략 4억에서 6억 선, 뭐가 84형이 이렇게 놨어요. 뭐냐면 남동 쪽이 원래 구도심입니다. 대전에서 서대전 원도심이죠. 여기 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원도심에다가 다 때려 짓기는 힘드니까 집들을 허물고 만들기 힘드니까 여기다 지은 거예요. 뭐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들 1기 신도시급들 들어갈 때랑 비슷한 시절이죠. 그때 딱 보시면 위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를 다 때려진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 1기 신도시 들어가고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서울은 상계 같은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때려진 거예요. 대전청사와 대구 서구청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 여기 그 유명한 크로바, 목련 이런 것들이 여기 있죠. 즉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서울로 치면 이제 반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재건축이 될 겁니다. 얘네들이 들어간 게 90년대 초반이고 이제 30년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에 따라서 이제 뭐 밀리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얘네 되고 나면 얘네가 대전에서 일바들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입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아파트가 다른데 제가 여기 있는 아파트들 갖다가 전부 다 찍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대장, 재건축이 언제 될 거냐 요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 있는 84형들은 대략 4억에서 6억 선이에요. 근데 이 4억에서 6억 선을 나중 걸로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재건축을 앞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됐을 때는 대전에 그 어디 들어가 있는 신축들보다 그리고 세종에 들어가 있는 그 어느 신축들보다도 높게 형성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얘네는 대전에서 가장 핵심이 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디냐면 얘가 대전에 반포로 쳤을 때 30년 대갈 동안 신축이 들어선 데가 없잖아요. 물론 세종이 최근에 들어섰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전 내에서는 또 어디를 개발했느냐.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다 들어본 이름. 도안지구가 있습니다. 대전 도안지구. 여기 있죠. 이 도안지구는 지금 한참 또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 들어간 놈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어딜 따왔냐면 보시면 두 개 따왔어요. 14년도에 들어간 예미지 백조로 호반 베르디움을 따왔고 또 하나는 대전 아이파크 1, 2단지를 따왔습니다. 얘는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21년도에. 도안에서 3개 단지를 따온 겁니다. 이거 같이 했어요. 왜냐면 예미지 백조로 호반 베르디움은 2014년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딱 보시면 도반 예미지 백조가 있고 도안 호반 베르디움이 있는데 2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미지 쪽이 조금 더 가격이 싸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예미지 백조는 6.7에서 7.8억 정도의 지금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반 베르디움 2단지는 7.8억에서 8.5억입니다. 대략 1억 정도 차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위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단지 차이도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겠지만 지금 호반 베르디움이 유성 온천역에 가깝거든요. 좀 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가깝고 또 하나는 이거 개발 제가 계속 말씀드린 2호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2호선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이쪽에 당연히 여기 생기겠죠. 그걸 봤을 때 얘네 두 단지가 지금 2014년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거래가를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도안 대전 아이파크인데 얘는 최근에 그랬죠. 2021년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대전 2호선 지나간 거 바로 앞에 있죠. 얘도 아마 이쪽에 여기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뒀는데 가격은 7.5에서 8.7억까지 나갑니다. 얘네와 같은 도안지구인데 얘네는 연차가 좀 됐고 그죠? 그에 반해서 얘는 신축인데 얘는 1호선 이용은 어렵겠지만 28년도는 2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2호선. 그것 때문에 얘는 왜냐면 1호선은 멀어요. 구성원천역까지 멉니다. 반면에 2호선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도안지구에서 얘가 비싼 놈이죠 지금 현재. 자 그럼 이렇게 해봐야죠. 레이스 2층 같은 경우에 기존에 1호선은 1km 거리에 있었는데 2호선 대형역이 들어와요. 바로 코앞에 들어옵니다. 코앞에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도안 대전 아이파크랑 비슷합니다. 21년도 들어. 지금 7억 5천에서 8억 7천 치고 있죠. 반면에 그리고 2014년에 들어간 유성온천역 바로 1호선 앞에 있고 앞으로 2호선도 이용하게 될 하지만 13년 차 정도가 나는 예미지 백조 호반베르디움보다도 얘가 싸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분양가가. 그리고 얘네 참고로 써놨는데
전고점은 12억까지 있더라고요. 9억에서 100조는 9억까지 있었고 후반 베르디움은 뭐 조망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10억에서 12억까지 전고점이 나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억짜리도 봤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한 예미지 백조는 호반 베르디움 2014년 들어간 도안지구 1호선 이용하는 그리고 2호선도 이용하게 될 얘가 있는데 13년치 나거든요. 얘 최고점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가 있는데 얘가 2호선이 바로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보다 2억 5천 정도가 쌉니다. 지금 뭐가? 레이블 스위첸이 얘 실거래가에서 얘를 빼면 2억 5천이 나와요. 최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8.7에서 6.1을 빼면 되잖아요. 과연 레이블 스위첸이 물론 도안지구는 신규 택지지구로 들어가고 갖춰질 것들이 있겠지만 레이블 스위첸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편의성에서 과연 얘네가 떨어질까? 교육 측면에서 레이브 스위첸이 바로 앞에 대전중고가 있고 대형초가 있는데 떨어지나? 얘보다? 도안보다요. 둔산보다는 교육적 여건 떨어질 수 있죠. 학원과 형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이 도안지구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이 대전에 신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서든 구도심 벌어지는 문제. 여기 신축이 없다 보니까 이쪽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쪽 왼쪽 서쪽 개발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원도심 재개발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레이브부터 시작해서 편의성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에서 이쪽에 밀릴 건가? 앞으로 얘네들이 이 단지 하나만 생기면 밀리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센트럴 자이가 혼자서 싸워왔던 것 같은데 거기 얘네들 이제 들어가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형성될 것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원도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원도심에 들어가는 애들이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데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중심이었는데 신축들이 없다 보니까 밀렸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신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 원도심에 재개발만 되는 게 아니라 대전에 재밌는 점이 2호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2호선이 여기도 코앞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 얘네들 도안 쪽에 있는 아파트들 신축이든 구축이든 얘네들 가격하고 얘를 보면 얘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5.8에 6.2 여기 이게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따라서 충분히 레이블 스위첸 들어갈 만하다. 그리고 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엔 둔산이 반포다. 근데 재건축되기 이전의 반포다. 이렇게 본다면 세종시는 과천 정도로 볼 수밖에 없죠. 서울천님이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세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가 지난번에 청주 센트럴에서 보였던 청주입니다. 세종은 당연히 대전의 위성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대전 150이잖아요. 145만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전이 15년도인가 150만을 뚫었다가 145만대로 날아온 결정적인 조건이 뭐예요? 세종이죠. 세종. 세종으로. 근데 왜 세종이 각광을 받았냐? 물론 행정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지만 여러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세종은 지금 대략 40만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 인구의 30% 정도만 수도권에서 내려온 거예요. 공무원들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70%는 누가 채웠느냐? 세종. 대전하고 충청도에 채운 거예요. 충청도에서. 자료도 많습니다. 여기 대전에서만 넘어간 게 세종시의 20%가 넘는다는 통계 자료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럼 세종을 왜 넘어갔느냐? 간단하죠. 도안이 각광받는 이유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전의 원도심 지역 더구나 둔산도 30년 차가 돼갔단 말이에요. 즉 20년 차 넘어가서 구축이 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이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중심에. 그런데 세종에 신축들이 막 들이박혔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거리 대략 거칠게 재보면 세종에서 대전 중심까지 대략 15에서 17km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게 먼 거리 아니란 말이에요. 인천이 서울 접근성 얘기하거든요. 수도권에서 검단 신도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인천이 서울 중심까지 40km가 넘어요. 근데 얘는 17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산으로 치면 김해라든가 뭐 이런 위성도시들 이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여하튼 각광받아서 들어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떠냐 지금 세종이 단지 찍어 보시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고요. 가격대도 많습니다. 많은데 중대형도 많고 근데 얘는 제가 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대략 5억에서 8억이에요. 뭐가? 세종시에 있는 8사형 기준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신축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보다 좀 더 싼 놈도 있고 요보다 좀 더 비싼 놈도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전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 수많은 단지 갖다가 그냥 면적을 20평대로 해볼게요. 20평대. 30평대 찍으면 30평대 후반까지 나와갖고 20평대를 찍어버리고 가격을 갖다가 그냥 7억 이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단지가 났습니다. 어디가 났느냐? 여기가 정부 종합초소인데 그 아래쪽에 요 큰 도로. 이 큰 도로가 뭐냐면 대전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도로죠. 요게 2단지. 뭐? 새뜸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크 하고요. 17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3단지 트리쉐이드가 났는데 얘도 19년도에 그래도 최근에 들어간 준신축이죠. 그리고 밑에 단지 2개 남아요. 햇뜰 2단지 배야채 얘는 18년도 들어간 거 역시나. 그 다음에 세종 대박 노블랜드가 남는데 얘도 17년 들어간 겁니다.
요 정도가 지금 20평대로 찍었을 때 7억이 넘어가는, 잠깐 확인하면 69제곱미터인데 20평대 후반이죠. 얘가 지금 6억 8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찍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 들어간 신축인데다가 대전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도로. 왜냐면 세종에서 대전 가는 철도 노선이 없거든요 지금.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즉 그냥 가격 기준 없이 봤을 땐 이 수많은 아파트들이 면적까지 조건을 없애버리면 엄청 많은 아파트들이 뜨는데 좀 전에 4개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욕하셔도 돼요. 제가 모든 영상에 말씀드리죠. 욕하셔도 된다고.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전이 대도시란 말이에요. 충청권 제1의 도시 그냥 대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아파트들이 90년대 들어간 거 이후로는 둔산지구 들어간 거 이후로는 대규모로 개발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개발된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추후에 지금 원도심 개발되기 시작하고 둔산도 이제 재건축 시작할 텐데 그랬을 때 빠져나갔던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 얘기예요. 저는 당연히 원도심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대도시란 건 여기 권역에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의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돈은 있어요. 그럼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죠. 그게 어디 생겼던 겁니까? 세종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도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도안이 대전 자체에서 그냥 입지로 봤을 때 중심에선 산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갑천 흐르고 있고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중심 지구에 신축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들어가 있었으면, 대규모로 들어가 있었으면 갈까? 라는 생각하면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종을 가야 된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여기가 원도심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전이 대장이에요. 세종이 아무리 전국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이 대장이고 세종은 종속적인 겁니다. 주거에 있어서. 그죠? 근데 그동안 지금 사람들이 세종과 도안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신규 아파트의 부재가 대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르에브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세종에 있는 오래된 단지부터, 물론 세종은 아주 오래된 단지는 없죠. 그래서 간 거고 1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들어간 단지들이 5억에서 8억이에요. 근데 르에브 스위치이 5.8억, 6.2억. 얘네들보단 어느 정도 싸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비싼 건가? 라고 하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전도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파란 쪽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오른쪽에 세계 단지. 르에브 스위치는 주변에 있는 건데 얘네들에 비해서도 결코 얘가 앞으로 2호선 들어오고 얘 위치나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거 봤을 때, 편의성 이런 거 봤을 때 절대로 높은 가격 아니고요. 도안이라든가 아니면 세종, 즉 대전 중심의 대체 택지에 있어서, 주거에 있어서 대체로 들어간 도안이나 세종에 비해서도 얘가 비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도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똑같아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들어간 놈들이 이제 막 재건축, 재개발 되기 시작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판도는 많이 바뀔 겁니다. 더군다나 대전은 2호선이 새로 깔린단 말이에요. 물론 대전은 서울처럼 아주 큰 도시는 아니라서 2호선이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선이 깔렸을 때, 더군다나 얘가 서울 2호선하고 비슷한 게 순환선으로 깔리거든요. 그럼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호선이 사선을 긋고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게 순환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차하는 지역들이 생겨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거 경험하셨을 거고 부산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전철이 2개 이상 깔렸을 때, 즉 더블역 사건, 교차하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게 생겼을 때 아파트 가격 변화를 갖다가 부산이나 대구 분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전도 그런 데들이 생기죠. 일단 둔산은 무조건. 둔산 1호선, 여기에 2호선 쭉 직결돼서 넓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블역 사건에 들어가는 놈들 재건축이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좀 전에 보여드린 단지들을 왜 보여드린지 아실 거예요. 유석 온천역에 1호선인데 여기 2호선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게 어디예요? 예미지하고 호반 베르디오. 그 다음에 애가 내려가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아이파크인데 걔는 2호선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차되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좀 내려와야겠죠. 거기가 어딥니까? 서대전 내거리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센트럴파크 2, 3단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대전역 쪽으로 오게 되면 뭐가 있었어요? 신흥 SK. 얘가 지금 1호선 대동역이 있는데 2호선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1, 2호선 교차하는 곳들의 아파트 가격이 좀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얘 르에브 스위치는 그거 못 받아먹을 단지냐?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중구청역까지 거리 그렇다 쳐도 2호선 여기 바로 앞에 들어가는 데다가 요즘에 개발들이 되잖아요. 그것들의 가격을 갖다가 얻어볼 것. 더군다나 여기 왼쪽에 있는 2007년에 들어간 센트럴파크 1, 2, 3단지하고 신흥 SK뷰의 가격이 얘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얘네들은 1, 2호선을 갖다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 사건에 들어가는데 얘도 걔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대전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편의성 양쪽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바로 앞이 중심 상권이에요. 여기가 중심 상권이에요. 성신당도 여기 어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봅니다.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안이 각광받는 이유와 세종이 각광받고 있고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요한 투자의 변환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 둘, 도안하고 세종이 평가받았던 건 대전 중심권이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둔산의 재건축과 원도심들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안과 세종이 각광받았던 이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웨브 스위첸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이건 뭐냐면요, 제가 보다가 요게 2호선 1호선 교차하는 거 제가 지금 체크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여기 센트럴 2, 3단지 보다 보니까 서대전 내거리역 여기 있고 2호선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단지가 하나 있네. 그래서 보니까 삼성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86년에 들어간 2500세대짜리입니다. 예. 13층, 15층짜리. 시세는 지금 현재 84형이 한 4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단양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얘가 재건축되면 이건 장난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버머 아이파크 다닐 때 바로 그 위에 있던 단지도 제가 개가 들어서 본 게 장난 아니겠다 그러고, 부산 특파인광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광안 바로 앞에 있는 서빅비치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얘가 이 천안 얘 위치 봤을 때 얘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잠시 써놨습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가치 평가, 일단 대전 2호선이 대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28년도 예정인데 아마 대충 거기서 조금 밀리더라도, 이게 워낙에 오래 밀렸던 거잖아요. 28년에 밀렸는데 뭐 1년 정도 밀린다고 뭐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르웨브가 27년 말에 27년 후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원도심에 입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알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대전 2호선이. 기존에 있던 교육 편의성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르웨브 스위첸이 거기에 교통의 알파 요소가 생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투자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전 전체에서도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들에 있는 아파트들 제가 주로 보여드렸죠. 저는 이게 나름 큰 투자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종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드렸는데, 대전과 세종의 관계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뭐 전국 단위에서는 세종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많이 얘기가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해도 대전이 중심이고 세종은 거기에 따르는 위성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측면에서도. 근데 세종을 갔던 이유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 대전 원도심 쪽에도 이제 신축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종과의 대전 관계를 봤을 때 지하철 1호선 연장 얘기가 있어요. 뭐 CTX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개발 계획 보시면 대전에서 북서쪽 끝에 위치한 1호선역인데 여기서 이 세종까지의 연장 얘기가 있거든요. 예정입니다. 이거 확정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바라는 거야 생각해 봐야 돼. 1호선 연장을 누가 바라는 것인가. 둘 다 바라죠. 대전도 바라고 세종도 바래요. 왜냐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가 더 바라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종 쪽에서 더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대전의 발달했던 세종 신도시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대전 분들이 주거 때문에 넘어간 게 많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출퇴근에 있어서. 따라서 이거를 바라는 거는 세종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욕하셔야 됩니다. 세종이 더 바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원도심인 대전의 구도심 원도심 쪽에 신축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종 쪽에서 이걸 더 바란다는 건 세종에서 다시 넘어올 분들이겠죠. 따라서 저는 위성은 중심을 이길 수는 없다. 세종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전이 중심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무조건 대전이 중심입니다. 인지도에서 최근에 세종이 좀 높아졌다 이럴 뿐이지. 그래서 세종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 대전 구도심 원도심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둔산 재건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도심, 원래도심, 대전역과 서대전역 쪽 원도심들의 개발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작다? 이건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이 둔산에서 원도심까지가 무슨 수십 킬로 되느냐, 서울하고 인천처럼 40킬로 되느냐, 아니에요. 4.5킬로? 5킬로? 그 정도 거리예요. 정말 짧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리적 거리 중요한데 5km예요. 그래서 대전 2호선 트램에 대해서도 평가는 조금 서울 2호선과 좀 다릅니다. 왜냐면 대전 같은 경우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물론 전철들 이용하고 1호선, 2호선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것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까지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르에브 스위첸의 투자 가치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고 얘도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단지예요. 구축 원도심이 거의 시작을 알리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항상 처음 들어간 놈이 많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도 해당되고 얘가 지금 옵션에다가 계약금 조건 많이 좋게 해주잖아요. 이럴 때 들어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괜찮은 단지다. 실거주중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살면서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 한 줄 평 이렇습니다. 대전도 원도심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90년대 초반에서 200만 호 건설한 게 있었어요.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거죠. 그때 1기 신도시 들어간 거고요. 지방들에도 택지지구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계산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들어갔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지구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지방에 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은 중심지구였습니다. 그 위에 들어갈 당시. 근데 걔네들이 오래됐어요.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재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다른 택지들 개발돼서 주변 빠져나갔던 것들이 많습니다. 지방도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근데 그 원도심들, 그 나이가 갔던 원도심들이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원도심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대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종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 측면에서도 꼭 봐야 될 아파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스피드 분양가라고 해놓고 거의 선별단지보다 길게 찍었는데요. 꼭 체크하셔야 되는 대전 부동산에 있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단지고요. 애초에 여기 나 주변에 여기 초중고 애가 여기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 눈여겨봤다 하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투자 가치 있어도 좋고 저는 실거주에 있어서도 당연히 나쁘지 않은 아파트로 생각하거든요.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주변 뭐 가격도 비교해드렸지만 얘가 갖고 있는 조건 뭐 학교든 주차든 뭐 편의성이든 대단지고 절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KCC 스위첸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전조사하면서 보니까 대전에는 많지 않나 봐요. KCC 어딥니까? 아파트 만든 거 자재 정말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네 걸로 다 들어가는 것 같던데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는 브랜드예요. 물론 아주 일군 브랜드하고는 비교할 때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전에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전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 일부 아주 최고 브랜드 단지들 제외하고는 절대 빠지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욕하셔도 됩니다. 항상 모든 영상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세부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서울 촌놈 시리즈입니다. 대전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당연히 걸러서 정보를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걸러서 보셔야 되고요. 현장 꼭 방문해 보시고 주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영상들, 다른 분들 영상도 챙겨보시고 뭐 글들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단지에 대해서. 광고성 글들 말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이 그래도 찾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원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도심들의 어떤 재건축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만의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드리지 못하는 얘기도 좀 더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여기서 얻는 거죠. 저희 20년 된 우리 카페입니다. 100만 회원이 넘는 여기에 다양한 정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